1942년 10월 20일 연일 계속되는 일본 육군과 해군의 협공에도 불구하고 과달카날의 미 해병대와 캡터스 비행단은 불굴의 투지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과달카날을 탈환하고자 했었던 일본군의 과감한 공격 작전은 불사조처럼 버티고 있었던 캡터스 비행단에 의해서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아껴두고 있었던 최정예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모두 투입해서 과달카날 근해에 미 함대를 쓸어버리고 제해권을 장악해야 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작전이 성공한다면 과달카날 전장의 주도권은 단숨에 일본군에게 넘어올 것으로 보였죠. 원래 일본 육군은 10월 21일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예정이었으며 일본 해군은 이와 보조를 맞춰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미 함대 경멸 작전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이은 공격 작전의 실패로 사기가 크게 떨어진 일본 육군이 공격 작전을 시행할 듯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서 일본 함대는 육군과 보조를 맞추어 남쪽으로 항진하다가 공격이 연기되면 다시 북쪽으로 회항하는 일이 여러 번 벌어졌으며 결국 소중한 연료가 낭비되게 됩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일본 육군 지휘부에 전면적인 공격 작전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야마모토는 일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연료의 양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전력을 다해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하며 일본 함대가 미 함대와 일전을 벌이는 동안 과달카날의 일본 육군도 총공격을 감행해서 핸더슨 비행장을 반드시 점령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 육군이 야마모토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일본 해군과 육군은 10월 25일부터 지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총공격 작전을 결행하기로 합니다. 야마모토 제독은 이 공격 작전에 그동안 아껴두고 있었던 5척의 정예 항공모함들을 모두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트럭섬을 출발해서 과달카날 해역으로 항진해오던 항공모함 히요가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작전에 참가하지 못하고 회항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 함대는 4척의 항공모함으로 공격 작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운명적인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왠지 불길한 징조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전력에서는 미 해군에 비해서 크게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전을 속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일본 함대에는 5척이나 되는 전함이 버티고 있었지만 미 함대는 전함이 사우스 다코타 한 척뿐이었으며 주로 순양함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상함대 전력 또한 일본 해군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곤도 노부나케 제독이 미 함대 경멸 작전에 현장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지휘권은 미드웨이 해전의 패장 나구모 제독이 맡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의 뼈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던 야마모토 제독은 나구모 제독에게 일본 항공모함들은 핸더슨 비행장에는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미 항공모함을 섬멸하는 데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만약 나구모의 항공모함 기동부대가 미 항공모함들을 성공적으로 섬멸한다면 곤도 제독이 이끄는 본대는 미 수상함대를 일거에 제압한 후에 과달카날에 대한 보급선의 차단 및 육군의 공략 작전을 지원할 예정이었죠. 한편 이에 맞서는 미 해군은 항공모함 호넷을 주축으로 하는
17기동부대와 엔터프라이즈를 주축으로 하는 16기동부대로 편성되었으며 플래처 제독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은 토마스 킨케이드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있었죠. 일본 함대의 항공모함 4척에는 212대의 항공기들을 탑재하고 있어서 미 항공모함 2척에 탑재된 169대의 항공기에 비해서 수적으로 우세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함대 조종사와 항공 요원들은 진주만 공습에서부터 사노에 해전, 미드웨이 해전, 동부 솔로몬 해전에서 맹활약하면서 전투 경험의 측면에서는 백전연마의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들이었습니다. 반면 미 함대 조종사들은 베테랑들에 비해서 신참들의 비율이 더 높았었는데, 미 함대는 베테랑 조종사들이 일정 기간의 최전선 복무를 마치면 후방으로 빼내고 신참 조종사들을 항공모함에 배치하도록 하는 순환 배치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무렵에는 전투 경험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들이 신참 조종사들의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전투 경험을 적극적으로 전수했기 때문에 신참 조종사들의 기량은 생각보다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들을 후방으로 빼낼 여유가 없었던 일본군은 항공학교를 마치고 실전 투입되는 신참 조종사들의 기량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었지만, 미군의 조종사 양성 시스템은 점점 견고해지고 있어서 베테랑 교관 조종사들로부터 강도 높은 훈련과 전투 경험을 전수받은 후에 실전 배치되는 미군의 신참 조종사들의 기량은 매우 높았으며, 실전 부대에 배치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면서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일본 함대는 최고 수준의 베테랑 조종사들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서 작전에 투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 함대로서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미 함대를 경멸하고 큰 승리를 얻어야 했습니다. 미 해군 사령관 할지 제독은 이런 전력상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기는커녕 정면 대결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는데, 2척의 항공모함으로 4척의 일본 항공모함과 승부를 겨뤄서 미드웨이 해전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할지 제독은 미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과달카날 섬의 북동쪽 산타크루즈 제도 근처에 매복시켰다가 일본 함대가 과달카날 점령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남하할 때 그 측면을 기습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할지 제독은 일본 함대가 핸더슨 비행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재기들을 발진시키는 것을 은근히 바랬으며, 이 틈에 미 함재기들이 기습 공격을 가한다면 일본 항공모함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미드웨이에서 뼈저린 경험을 했던 나구모의 일본 함대는 핸더슨 비행장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미 항공모함들을 찾아서 경멸하기로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할지 제독이 구상하고 있었던 형태의 기습작전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전투 일상 지점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었던 양측 기동 함대는 많은 정찰기들을 출동시켜서 상대방을 먼저 찾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따라서 전투 상황은 미드웨이 해전보다는 오히려 사노에 해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미 함대는 자체 정찰기에 더해서 후방 기지에서 발진한 카탈리나 비행정들로부터 정찰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번에도 카탈리나 비행정들이 산타크루즈 북서쪽 해역에서 일본 함대를 먼저 발견합니다. 10월 25일 정오 무렵에 미 함대로부터 북쪽으로 580km 떨어진 지점에서 남하하고 있었던 일본 함대의 항공모함들을 포착한
카탈리나 조종사들은 즉시 미 함대에 무전을 날립니다. 이 정보를 수신한 킨케이드 제독은 즉시 전속력으로 북상하면서 12대 SBD 돈트리스를 날려보내서 일본 함대를 찾도록 했지만 카탈리나에게 발견된 것을 인지한 일본 함대는 나구모의 명령으로 북쪽으로 방향을 돌린 상태여서 미군 정찰기들은 일본 항공모함들을 찾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면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29대 공격기 부대를 무작정 북쪽으로 날려보냈는데 이 함재기들도 일본 함대를 찾지 못했으며 해가 저문 후에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더구나 익숙하지 않았던 야간 착함 과정에서 연료가 바닥난 돈틀리스 세대와 어벤져 세대가 착함을 포기하고 함대 근처에 착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승무원 한 명이 사망하는 악재가 발생합니다. 미군에게도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사건이었죠. 10월 25일 야간까지 나구모 제독은 항공모함들을 북쪽으로 항진시켰지만 아베 히로아키 제독이 지휘하는 전위 함대는 미군의 정찰기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남진을 계속합니다. 10월 26일 새벽 3시가 되면서 두 대의 카탈리나 비행정이 다시 나구모의 항공모함들을 발견합니다. 이 카탈리나 비행정에는 폭탄이 장비되어 있어서 카탈리나 조종사들은 일본 항공모함들을 공격했지만 폭탄은 모두 빗나가 버렸으며 위협을 느낀 나구모 제독은 함대를 남쪽으로 항진시키다가 다시 북쪽으로 회항시킵니다. 카탈리나 비행정들이 발신한 일본 항공모함 발견의 정보는 미 해군의 남태평양 함대사령부에도 전달되었으며 할지 제독은 즉시 미 함대에게 공격 또 공격이라는 간결하면서도 단호한 명령문을 전달합니다. 엔터프라이즈는 16대의 SBD 돈틀리스를 발진시킵니다. 이 돈틀리스 폭격기들은 정찰 임무를 맡고 있었지만 225kg 폭탄을 장착하고 있어서 조종사들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공격 임무로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일본 항공모함들에서도 미 항공모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을 향해서 정찰기들이 발진하기 시작합니다. 나구모 제독은 24대의 97식 함상 공격기들을 2단계로 발진시켜서 산타크루즈 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오전 7시경이 되면서 양측의 정찰기들이 거의 동시에 적군의 항공모함을 발견했으며 적 항모 발견에 급보가 전달되면서 양측 항공모함들은 발진 대기 중이던 함재기들을 차례로 출격시킵니다. 일본 함대는 함재기 62대를 공격기 부대 1파로 출격시켰으며 30분 뒤에는 24대의 공격기 부대가 2파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30분 뒤에는 3파 공격기 20대가 또다시 출격합니다. 일본 함재기들이 모두 날아오른 후에 수색 정찰 임무를 맡고 있었던 SBD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일본 함대 발견 지점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최초로 일본 함대를 발견했던 두 대의 돈틀리스 폭격기들은 일본 함대 상공으로 돌입한 후에 급강하 폭격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함대 상공을 방어하고 있었던 6대의 제로 전투기들이 이들을 잡기 위해 고속으로 접근합니다. SBD 조종사들은 폭격을 포기하고 긴급하게 이탈하면서 추격해오는 제로 전투기들과 교전하게 되는데 이들은 완벽한 팀플레이를 구사하면서 제로의 요격을 무력화시켰으며 후방 사수들이 대응 사격에 나서서 무려 3대의 제로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놀라운 전과를 달성한 후에 모두 무사히 귀환에 성공합니다.
이런 와중에 두 대의 SBD가 일본 함대의 상공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으며 제로 전투기들이 보이지 않자 돈틀리스 조종사였던 스탁턴 스트롱 대위와 찰스 어바인 소위는 지체 없이 바로 아래쪽에 있었던 항공모함 쯔이호를 향해서 떨어져 내립니다. 두 대의 SBD 폭격기는 225kg 폭탄 2발을 쯔이호의 후방 갑판에 정확하게 명중시켰으며 작전 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쯔이호는 이미 함재기들을 모두 발진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항공기의 이착함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트럭섬을 향해서 후퇴하게 되었으며 결국 전열에서 이탈하게 되었죠. 단 두 대의 SBD 돈틀리스 폭격기들이 미군에게 선취 득점을 선물했으며 경항공모함 쯔이호가 큰 피해를 입은 상태로 회항하면서 일본 함대 항공모함은 3척이 남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일본 함대가 함재기들을 출격시키던 바로 그 시점에 미 함대도 함재기들을 3파 공격기대로 나누어서 20분 간격으로 연달아 출격시킵니다. 항공모함 호넷에서 29대 규모의 1파 공격기 부대가 출격했으며 20분 뒤에는 엔터프라이즈에서 19대의 2파 공격기 부대가 날아오릅니다. 뒤를 이어서 25대로 이루어진 3파 공격기 부대가 호넷의 갑판을 박차고 날아오르면서 양측의 공격기 부대는 적의 항공모함을 찾아서 상공을 질주하고 있었죠. 오전 9시가 되면서 일본 함재기들이 먼저 미 항공모함을 발견합니다. 일본기들은 100km 지점에서 미 함대의 대공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지만 레이더 요원들은 아군기들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일본 함재기들이 70km 이내로 접근한 후에야 비로소 적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미 함대에는 비상이 걸렸으며 호넷과 엔터프라이즈는 대공전투 태세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타크루즈 해역을 둘러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으며 산타크루즈의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죠. 과연 승리의 여신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산타크루즈 해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